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이면을 파헤쳐드리는 Y타임즈 정세 분석의 추국일입니다. 중국 정부가 최소 쉬운 세계 나라 102곳에서 이 경찰센터를 운영하면서 이 망명 중국인들을 감시하고 강제 송환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제기돼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CNN은 미국 시간으로 4일 스페인 마드리드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의 최신 보고서를 인용해서 이 단체가 지난 9월 중국이 운영 중인 경찰 화교 사무 서비스 센터가 54곳 있다라고 처음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는 48곳이 더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이 경찰 화교 사무 서비스 센터는 해외 110 서비스 스테이션 또는 일명 해외 경찰서로 불려지고 있는데요. CNN은 여기에 대해서 국가의 공식 외교 공간 밖에서 신고되지 않은 영사 활동을 하는 것은 주최국이 명시적인 동의를 하지 않는 한 매우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불법적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110은 한국에서 112 같이 이 경찰 신고 번호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의 니혼게제의 신문도 중국 경찰 당국이 무단으로 기관을 만들어서 경찰 업무를 하고 있다면 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고 국제법을 위반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세이프가드 디펜더스의 로라 하스 디렉터는 CNN에 현재까지 밝혀진 센터 수는 빙산의 일각이며 중국은 분명히 센터를 확장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중국이 세계 곳곳에서 반체제 인사들을 감시하고 위협하고 있고 본인 의지에 반해서 중국으로 송환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주목할 건 뭐냐면 이 중국 공안의 해외 경찰서가 하는 핵심적 임무 중에 하나가 바로 여우 사냥이라는 겁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안부는 해외 53개 나라 이상의 이런 시설들을 만들었고 주재국 위치에 따라서 4개 권역별 네트워크로 나눠서 관리 중입니다. 이 중국 공안부는 이를 통해서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자들을 감시하고 괴롭히고 경우에 따라서 송환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단체가 9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르비아하고 또 스페인에서 망명 생활하던 중국 국적자 각각 한 명이 강압에 못 이겨서 귀국을 했고 해외 110 서비스 스테이션이 이런 공작을 맡았다 하는 내용이 실려 있었다라고 CNN은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외 경찰서에 관련된 내용은 사실 지난 2년 전에 이미 알려졌었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15일 홍콩의 명보는 이 중국 공산당 사정감찰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 그리고 국가감찰위원회가 지난 2014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120여 개 나라로부터 도망쳤던 약 8,363명을 송환했다라고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명보에 따르면 이들 중에는 공산당원과 정부관리 2,212명, 그리고 인터폴 적색 수배자 357명, 중국이 발표한 적색 지명 수배자 100명 중에서 60명이 포함됐습니다. 당국은 이들에게서 불법 자금 208억 4천만 원, 한 3조 5천억 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도 압수를 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14년 시작한 이 여우사냥 그리고 2015년부터 가동했던 국외 부패 사범 검거와 작물 회수를 위한 천망 행동을 통해서 해외 도피 범죄자 검거 작전을 펼쳐왔습니다. 이 여우사냥팀은 평균 30살에 불과합니다만은 경제와 법률, 외국어 실력까지 겸비한 최정예 멤버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중국 공안은 과거 30년간 해외로 도피한 관료 4천여 명과 국유기업 관계자 등 1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4인 1조로 이루어진 각 팀은 60여 국가들을 돌면서 이 여우사냥을 했던 겁니다. 이들 여우사냥팀이 지나치게 무리한 방법으로 작전을 펼치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폭행과 고문을 동원하고 또 가족을 인질로 삼아서 인권단체의 비판을 불렀습니다. 또 해당국의 형법 절차를 무시해서 외교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8월에는 중국이 반체제 인사들을 임으로 가두는 비밀 감옥을 본토를 넘어서 해외까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AP통신은 지난해 8월 16일 중국 정부가 두바이에서 저택을 개조해서 비밀 감옥, 그러니까 블랙 사이트를
활용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의 해외 운영 블랙 사이트에 대한 최초의 유일한 증언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AP통신이 언급한 블랙 사이트, 그러니까 해외 감옥이라는 것은 주로 정부가 해외에서 운영하는 비밀 시설을 말하는 건데, 이번에 중국이 비밀 감옥 개념으로 블랙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바로 이런 여우사냥의 핵심 본거지가 바로 이번에 불거진 소위 해외 경찰서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여우사냥이 미중 관계가 악화되면서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영국 같은 영어권 5개 나라 기밀정보 공유동맹인 파이브 아이스 국가들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적색 지명 수배자 100명 중에서 이들 국가의 체류 중에 35명의 신병을 송환하지 못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 그러니까 FBI 국장은 한 강연에서 시 주석이 반부패 운동을 명분으로 여우사냥을 벌여왔지만 실상 정치 라이벌과 반체제 인사 같은 위협 인물들을 쓸어버리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AP통신이 중국의 블랙 사이트하고 관련된 보도를 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밝혔습니다. 뭐냐면 불법적인 블랙 사이트 운영의 당사자가 바로 중국 대사관 직원으로 등재된 인물이라는 겁니다. 당시 그러니까 지난해 8월 보도에 따르면 이 중국 한족 출신의 여성인 우환이 26살이었는데 이 우환이 지난 5월, 그러니까 지난해 5월에 이 두바이 한 호텔에서 머물던 중에 갑자기 자신을 리시항이라고 소개한 중국 영사관 직원이 두바이 경찰과 함께 찾아와서 3일 동안 경찰서에 감금한 이후에 이 감옥으로 개조된 블랙 사이트로 데려갔다는 거죠. 당시 검은색 승용차에 그녀를 태웠고 수갑을 찬 상태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여러 차례 신문과 협박을 당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억류된 지 8일만 지난해 6월 8일 풀려났습니다. 그녀를 데려갔던 리시양은 실제로 주 두바이 중국 영사관 웹사이트에 총영사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를 중국 당국이 체포해가지고 감금한 이유가 뭐냐? 그녀의 약혼자인 왕중이 19살인데 이 왕중이의 소재를 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왕중이는 2019년에 홍콩 국가보안법 반대 시위 당시 중국 언론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중국 정부에 수배된 상태였습니다. 반체제 인사로 지목된 그를 중국으로 송환시키기 위해서 약혼자인 우한을 납치해서 감금한 후에 도피 중인 이 왕징이의 행방을 쫓으랬던 겁니다. 이 두바이의 블랙 사이트에 감금된 후에 중국인들은 그녀에게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외국 단체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물었다 그럽니다. 우한은 이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구금시설이 3층짜리 흰색 빌라였고 중국인들이 시설을 관리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약혼자의 성희롱 혐의가 적힌 조서에 서명하라 이런 협박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녀는 이 구금시설에서 여러 사람의 이 중국인들을 목격했지만 무서워서 그들을 정면으로 쳐다볼 수도 없었다 그러면서 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을 때 최소 위구르족 여성 2명은 봤고 그녀들은 중국이 아닌 터키로 가고 싶다라고 외쳤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녀를 가둔 구금시설은 철제 금속으로 된 문으로 잠겨 있었고 마스크를 쓴 경비원들이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을 줄 때만 잠깐 문을 열어줬다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블랙사이트 운영자인 중국인은 그녀를 석방할 때도 차로 30분 넘게 운전을 해간 다음에 거리에 버려지듯이 내팽개쳐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우한의 증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중국 당국이 해외로 도피한 반체제 인사라든지 소수민족인 이 신장 유구르족들을 일단 블랙 사이트에 구금한 다음에 중국으로 송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바이의 블랙 사이트와 관련해서 당시 AP통신 등은 중국 외교부와 두바이 주재 중국 영사관에 이와 관련된 논평을 여러 번 요구를 했지만 전혀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해외 경찰서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 당국은 이 시설들이 주재국 현지에 사는 중국 국적자들의 운전면허 갱신이라든지 여권 재발급 같은 서류 작업들을 도와주는 그렇게 행정적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경찰서는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중국은 중국 영토 밖에서 경찰력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로 관공서들이 문을 닫는 등 이 서류 작업이 지연되면서 어려움을 겪은 중국 국적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을 만들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거짓말도 이런 거짓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주재국의 명시적 승인이 없는 한 대사관이나 영사관 같은 공식 외교 공관이 아닌 곳에서 주재국에 통보하지도 않고 영사 업무를 한다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고 이건 불법이다. 이렇게 CNN은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 외교부는 지난달 CNN에 관련 당사자들이 긴장 조성을 위해서 사안을 과장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이 경찰센터를 빌미로 해가지고 중국을 비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겁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중국이 해외 운영 중인 이 해외 경찰서가 한국에서도 버젓이 운영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국 내 해외 경찰서의 위치가 어디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중국의 해외 경찰서는 해당 국가의 동의가 없다면 엄연한 불법이라는 점이죠. 물론 해당 국가의 동의를 받고 공주하는 친중 국가들도 있습니다.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루마니아, 두바이 등이 이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지난 9월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13개 나라에서는 이미 경찰센터 폐쇄 조치 그리고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중국의 해외 비밀 경찰서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반드시 이들을 추방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